조금 전에 우리가 문장이란 무엇인가 복습을 해보면 문장이란 어떤 이야기나 사건, 드라마를 말이나 글로 옮겨놓은 것, 표현한 것이라고 했고, 문장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은 주인공, 즉 주어, 그 다음에 주인공을 설명해주는 말, 수러, 그리고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하는데 대상이 필요하다 그럼 목적어도 필요하다. 그럼 그런 목적어도 주연급.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I live in 3본 같은 데서 in 3본 얘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있으면 좀 더 듣는 사람이 어디 사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부가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교재로 들어가면 다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또 교재에 들어갔을 때 지루해지니까 살짝 좀 빼먹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자, 퀘스천 넘버 3는 제가 뭘로 잡아봤냐면요. 역시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묻지 않는 것. 선생님들께 묻기 좀 민망한 것. 너무 쉬워서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주어는 주어 자리는 NP가 주로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NP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제가 앞서 수업 강의 일정에서 용어 해설 단계에서 NP가 뭔지는 자세하게 그 내부 구조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이렇게 기호 낯설지만 NP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앞장에서는 귀엽게 사람 얼굴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사실 그 자리를 명사 덩어리가 다 채우는 거거든요. 주어 자리 모두와 목적어 자리 모두를 명사 덩어리가 채웁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 편하게 NP라고 제가 다 적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오형식으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요 자리가 주어 자리, 요 자리가 동사 자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여기는 어고, 왜 여기는 상가? 우리가 오형식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주어, 동사. 이게 1형식, 주어, 동사, 주격보어. 2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주어, 동사. 동사가 목적어 설명을 잘 못하네? 그러면 목적보어가 필요하다. 뭐 이랬잖아요. 자, 우리는 얘를 주어라고 불렀고요. 얘를 동사라고 불렀습니다. 얘네는 다시 목적어라고 불렀고요. 그 뒤에 얘네도 주격 보어라고 불렀고요. 왜 유독 얘만 동사라고 왜 얘만 왕따처럼 동사라고 부르고 나머지 애들은 어라고 불렀을까? 이거 되게 유치한 질문 같지만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 번째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어로 끝나는 게 도대체 뭐고 사로 끝나는 건 도대체 뭐냐? 그 차이가 뭐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로 끝나는 것은 꼭 기억합시다.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부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로 끝나는 것은 자리다. 다 같이 뭐라고요? 자리다. 자, 좀 진지하게 말하면 문장 성분이다. 다 같이 문장 성분이다. 저는 근데 문장 성분이라는 말보다 자리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들어요. 주인공이 오는 자리다. 주인공을 설명해주는 말이 오는 자리다. 자, 그러면 간단하죠? 자리입니다. 문장을 이루는 주요 성분. 우리가 카레 라이스를 만든다 그러면 카레가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죠. 그것만 가지고도 카레가 됩니다. 카레 라이스가. 하지만 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 그러면 소고기도 사고 당근도 사고 양파도 사고 뭐 파프리카 뭐 브로콜리 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버섯도 넣어. 그러면 다채로운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는 자리다. 자리는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자리에 여기 써볼게요. 사로 끝나는 말은 뭐냐? 그 자리에 자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다. 단어다. 저는 자리라는 말이 더 좋고요. 단어라는 말이 더 좋아요. 뭐보다? 품사라는 말보다. 자, 제가 소개 영상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분들 중에 도발적으로 글쎄 욕먹을 각오하고 영어 선생님들, 영어 강사 선생님들 또는 학교 영어 선생님들, 신입
이제 막 사회에 나오신 그런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오래 가르치다 보면 이 학생, 저 학생, 많은 학생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험치라는 게 뭐냐면 누구든 가르칠 수 있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가르칠 수 있지만 많이 모르는 사람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점점 더 쉽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보 때 저도 그렇게 못했지만 초보 때 뭐 있어 보이는 강의 말고요. 초보 때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들도 들으시면 건질 것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학생들 이런 거 궁금한데 못 물어보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야 너네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니? 신기하잖아. 왜 얘는 주어고 얘는 사야? 얘는 또 어야? 이게 희한하지 않니?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답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주어, 목적어, 보어, 수어 이런 것은 어떤 문장을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 그 문장에 꼭 필요한 요소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 주어, 그 다음 주인공을 설명해주는 말, 수어, 그리고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누군가에게 가한다. 그 동작이나 어떤 행위를 받는 사람, 그 아이가 목적어다. 그러면 걔네들이 들어가는 자리, 요 자리가 주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주인공이 오는 자리. 영어에서는 주인공이 제일 먼저 온다. 주체적인 언어입니다. 나는, 내가, 너가 이렇게 주인공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이 주인공이 하는 행위나 주인공의 어떤 상태를 설명해주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여기 옵니다. 수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논한 구조는 동사의 종류로 나눈 5가지 문장이 아니고요. 수어의 종류에 따른 3가지 분류로 문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어가 하는 어떤 행동을 받게 되는 우리가 영어로 환자가 patient인데 또 다른 용어를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어떤 동작을 받는 사람 또 patient라고 하는데요. 뭐 이건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모르셔도 돼요. 자, 여기 목적어는 동사가 어떤 동작을 누군가에게 하는 그 동작을 받는 사람이 목적어인데 목적어 자리가 여기입니다. 사망스러운 목적어가 2개 오죠. 누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물건을 어떤 것을 뭐뭐 해준다. 뭐 가르쳐준다, 보여준다, 건네준다, 뭐 만들어준다, 찾아준다 등등등 되게 많이 있죠. 그런 거는 나중에 책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어와 사를 정리해 드렸어요. 어려운 말로 공부하셔도 되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되시는 여러분들 또는 어른이셔도 나 이거 늘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른이신데 난 이거 품사라는 걸로도 알 수 있어. 난 문장 성분이라는 말 듣고도 충분히 이 차이를 알 수 있어.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리와 단어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짧게 갈게요. 여기 제가 문장을 3개 그리고 하나 더 여기 해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사소한 용어도 좀 풀어드리겠다. 요 CF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프랑스에서 건너온 말이죠. 이게 비교하다라는 우리 영어에서는 compare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불어 사전 한번 찾아봐서 발음 기울 텐데 깡페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깡페르 이렇게. 그래서 깡페르는 불어에서 온 단어인데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3문장과 이 문장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너무 쉬워요. 온 국민이 다 압니다. I love you 다 아시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The boy kicked the ball. 그 소녀는 공을 찼다. She slept during the concert. 그 다음 she is beautiful 그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밑줄을 친 곳은 바로 동사 부분인데요. 동사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요 love라는 단어고요. 제가 밑줄 친 것은 뭐다? 수어 자리다. 자, 수어 자리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선명하게 빨간색을 밑줄 칩니다. 자, 얘가 문장을 만들고 싶어서 제일 먼저 주창하는 애요. 러브가 말합니다. 나 문장 만들고 싶어. 근데 love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요 자리에 수어라는 자리에 love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뜻이 사랑하다예요. 이 아이가 문장을 만들려면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랑을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거죠.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필요해요. 그럼 이 아이는 몇 항수로다? 여기 있는 2항수로다.
그러면 이항수러가 문장을 만들고 싶은 명사가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있어야 된다. 어떻게? 주인공 자리 하나, 누가 사랑하느냐?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love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그 다음에 나 love를 가지고 문장 만들고 싶어. 그러면 명사가 몇 개 있어야지? 이 뜻에 의하면 누가 누구를 사랑하다 2개 있어야 되지. 그래서 채우면 문장이 됩니다. 근데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까 제가 정쌤이 똥을 이런 거 예문을 드렸잖아요. 결국 문장은 반드시 이야기고 사건이고 드라마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사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으로 발화하기 전에 꼭 체크를 2개 하셔야 되는데 뒤에서도 설명이 될 내용인데요. 체크를 2가지 하셔야 돼요. 주어가 있는가 없는가. 2번째, 동사로 마무리가 되었는가 안 됐는가. 그래서 지금 보면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습니다. 수러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2번째 문장. The boy kicked the ball. 어떤 사건이냐면요. 어떤 소년이, 우리가 아는 그 소년이 그 공을 찼네요. 자, 차다. 발로 차다. 누가 무엇을. 이 아이도 수러 자리에 들어와 있는 동사 kicked도 뜻이 차다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그래서 명사가 2개 필요한 이항수러입니다. 그래서 소년이 공을 찼다. 언제? 과거에 찼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문장을 채웠습니다. 주어 있나요? 주어 있죠. 동사 있나요? 동사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She slept during the concert 했는데요. 먼저 during the concert를 지우고 She slept만 한번 볼게요. 자, 잤습니다. 누가? 그녀가. 내가 너를 잤다. 내가 강아지를 잤다. 내가 차를 잤다. 이런 되게 느낌이 안 좋죠? 맞습니다. slept는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되는 일항수러예요. 일항수러. 그래서 그녀가 잤어. 이거 느낌 좋아요? 근데 조금 뭔가 급급하죠. 좀 어디서 잤지? 누구랑 잤지? 얼만큼 잤지? 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콘서트 중에 잤어. 콘서트가 얼마나 비싼 거였는데 콘서트 중에 잤어. 근데 너 콘서트가 오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일항수러는 보시다시피 능력이 명사를 하나밖에 못 갖고 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산다 3번에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I live. 얘가 일항수러거든요. 내가 산다. 내가 산다. 근데 어디에 산다? 이제 조연이, 즉 부가어가 나설 차례입니다. 내가 산다. 어디에? 3번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싶어요. 근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도와주는 아이가 전치사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이는 말. 그래서 전치사거든요. 그럼 전치사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더 콘서트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안 돼요. 누가? slept가. 미안해. 나는 얘밖에 못 데리고 와. 걱정 마. Don't worry. 내가 도와줄게. 전치사가 도와줘서 the concert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She slept during the concert.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긴 하지만 일항수러 문장이 반드시 짧은 것은 아니다. 부가어가 엄청나게 길게 와서 문장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는데요. 제가 is 밑에다가 실선을 긋지 않고 점점점을 그었단 말이죠.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얘는 동사 맞습니다. 동사인 건 맞는데요. 자, 우리가 주로 동사가 수러 자리를 채운다고 했는데 주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로라는 말이 주로. 자, 주로라는 말은 뭡니까? 100%는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She is, she is, she is. 그녀가 이러는 건데 그녀에 대한 설명을 is가 못 해주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한번 가려볼게요. She beautiful, she beautiful, she pretty, she fantastic, she awesome, she elegant, she intelligent, she bright, she neat, she decent. 지금 다 she가 들으면 좋아할 말들이에요. 그녀는 다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녀는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is가 없어도 she는 beautiful만 들어도 she beautiful. 그러면 만약에 she가 아니라 you면 you beautiful. 그러면 you는 어쩔 수 없이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은 거죠. 왜? 의사소통이 됐다는 거죠. 당신 아름다워. 이런 느낌이 전달됐다는 거죠. 하지만 문장은 아니에요. 왜? 문장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is가 도와주러 온 겁니다. 약간 원어민들이 보는 문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는 동사를 전제로 해놓고 she is, 얘가 좀 부족하지. 그럼 부족하면 도와주는 애가 필요해. 그래서 너가
주격 보어 역할 좀 해주렴. 얘가 나중에 온 것 같지만 원어민들은 제일 먼저 예쁜 여자를 보면 와 예쁘다. 누구누구? 저 여자 말이야. She beautiful. 문장이 되려면 is 챙겨야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is가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왜 compare를 써놨냐면요. 동사가 전부 수러 자리를 채우는 것은 아니다. 얘는 지금 수러인데요. 형용사가 수러 자리를 채웠죠.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1항 수러에 반드시 동사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동사도 들어가지만 뭐도 들어갈 수 있다?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만나봤지만 사실은 뭐도 들어갈 수 있다? 명사도 들어갈 수 있다. 사실은 뭐도 들어갈 수 있다? 전치사 구도 들어갈 수 있다. 네, 라디가 불렀죠. I'm in love. 그죠?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 I'm in love. 이러죠. in love가 뭡니까?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상태에 있는 이라는 주어의 마음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룰 거라서 오늘은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는 여기까지.